이번 시간에는 우리 체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표 1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있고요. 표 2번이 이곳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부서명이 영업부인 그 직원들의 실적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 평균값을 구해서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반올림을 해서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뒤에 9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뒤에 9번 그럼 지금 이 셀이죠. 여기다 이제 결과 표시해 달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평균 구할 때 이제 d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d가 붙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생김새가 다 똑같았죠. 그때 이제 d average를 쓸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 계산열 찍어주고 컴마 찍고 맨 뒤에다 이제 조건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문제 보니까 조건은 B의 13에서 B의 14 이 영역에 써놨으니까 이걸 이제 사용해라. 이 영역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d average 쓸 때 조건 범위를 지금 이곳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d average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해서 d 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전체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평균을 구해라. 우리는 실적의 평균 구할 건데 실적이 지금 여기 첫 번째 열, 여기 두 번째 열, 여기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에 있죠. 네 번째 열에 이제 실적이 들어있으니까 네 번째 열에 있는 그 값들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때 이제 우리 조건 범위는 지금 이곳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을 이제 구했으니까 이 평균 구한 거를 이제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우리가 이제 라운드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1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d average 쓴 거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묶어주면 됩니다. 라운드라고 써주고 이 d average에서 나온 그 평균 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평균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우리 d average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고 그 평균값을 라운드 반올림해라.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자릿수를 1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d average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얘가 이제 전체 범위요.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에서 네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네 번째 열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d average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실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이 실적 가지고 이제 표준 편차 구하래요.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올림하래요. 올림을 해서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뒤에 10번 셀에다 표시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표준 편차를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2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올림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라운드 업을 쓰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의 표준 편차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stdev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표준 편차부터 구하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stdev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실적의 이제 표준 편차 구할 거니까 실적을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표준 편차가 이만큼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 구한 거를 우리가 이제 올림하라 그랬으니까 라운드 업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라운드 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방금 내가 구한 이 표준 편차를 올림해라. 올림해서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요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stdev 요 함수로 우리가 실적의 표준 편차를 구했고 그 표준 편차를 올림을 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3번 문제 보니까 직위가 대리인 그 직원들의 실적의 평균을 구하래요. 실적의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을 이제 내림을 해서 정수를 이제 뒤에 11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이제 내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 다운을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림을 해서 정수로 표시해 달라 그랬으니까 이제 라운드 다운의 자릿수를 우리가 0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적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직위가 대리다 해서 요런 이제 조건이 붙었죠. 해서 우리가 average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적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적의 평균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average if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average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직위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대리랑 똑같은 거 찾아라. 대리랑 똑같은 걸 찾아서 어떤 것들의 평균을 구해라. 실적의 평균을 구해달라. 해서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실적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쭉쭉쭉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실적의 평균이 이만큼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라운드 다운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라운드 다운 하고 에버리지 if 맨 앞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라운드 다운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지금 내가 방금 구한 그 평균값을 내림을 해라. 내림을 해서 정수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0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9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에버리지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범위에서 대리 찾아라. 그러면 이 범위에서 대리 찾아라. 그렇게 쓴 거죠. 찾아서 뭐의 평균값 구해달라. 우리 실적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잡아서 이 실적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if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 놓고 이걸 이제 내림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라운드 다운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그때 내림을 해서 정수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0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문구명이 있대요. 문구명은 지금 이곳에 연필이다, 볼펜이다, 샤프다 하고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 있대요. 판매량은 바로 뒤에 여기 들어있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판매 금액을 계산해라. 여기다 이제 판매 금액을 쭉쭉 계산하라는 그 얘기죠. 자,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를 하래요. 판매량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판매가는 우리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따로 판매가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판매가는 문구병이 만약에 볼펜이면 950원으로 하래요. 그리고 샤프면 800원으로 하고 그리고 연필이면 이제 얼마로 해라? 600원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문구명이 볼펜이야? 볼펜이면 950원으로 해. 그렇지 않으면 샤프야? 샤프면 800원으로 해. 그렇지 않으면 이제 600원으로 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if 함수를 가지고 일단은 판매가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구병이 뭐랑 똑같냐? 우리 볼펜이랑 똑같냐? 볼펜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판매가는 얼마다? 95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샤프인지 연필인지 뭔지 모르니까 다시 물어봐야죠. 해서 if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조건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구병이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우리 샤프랑 똑같습니까? 샤프랑 만약에 똑같으면 우리 판매가는 얼마다? 800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필이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600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 if 가로 두 번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if 가로 두 번이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연필이니까 600원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보니까 볼펜은 950원 나왔고요. 샤프는 이제 8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필은 600원 나오는 거 맞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요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자, 요 식부터 이해 좀 하세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950원이다.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때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두 번째 if로 넘어가서 샤프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겠죠. 만약에 샤프랑 똑같으면 800원 출력해라.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볼펜도 아니고 샤프도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연필이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600원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가를 쭉쭉 이렇게 계산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판매가 구한 거
요 맨 앞에 가서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판매가를 이제 구했으니까 그 앞에 가서 이제 판매량 곱하기 요것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맨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판매량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이거 곱하기 우리 판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식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판매 금액이 요만큼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이거를 이 판매 금액은 10의 자리에서 내림하래요. 내림하래요. 내림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라운드 다운으로 묶어주면 될 거고 내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2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요거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식 맨 앞에 가서 이거를 전체, 이 식 전체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 다운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라운드 다운. 지금 이곳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금액 나왔고요.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요 H3번 곱하기 쓴 거 있죠? 요게 이제 판매량 곱하기 여기까지 쓴 거고 그 뒤에서 이제 판매가요. 그 뒤에 요 if라는 요 명령어로 우리가 판매가를 여기서 쭉쭉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판매 금액을 싹 다 구했어요. 그 판매 금액은 내림하라 그랬어요. 내림하라 그랬으니까 라운드 다운으로 묶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맨 뒤에서 이제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 앞에 보게 되면 이제 10의 자리에서 내림해라 이런 말이 붙었죠.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결국에는 표시할 게 10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문구명이 있대요. 자, 문구명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문구명에서 볼펜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아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래요. 판매량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거 이제 합계를 구하는데 그때 문제를 보니까 이제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dsum이라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쓸 때는 우리가 조건이 지금 우리가 문구명이 볼펜인 거 그거죠. 근데 문제에 보니까 조건은 GA13에서 GA14번 이 영역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문구명이 볼펜이다 하고 조건을 미리 작성해 놨죠. 이걸 이제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판매량의 합계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 dsum하고 써주면 되겠죠. dsum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요. 맨 처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죠. 이 전체 범위에서 어떤 거의 합을 구해라? 우리 판매량의 합을 구해라. 판매량은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세 번째 열에 이제 판매량이 쭉 들어있는 거죠. 해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걸로 계산해라. 그때 이제 조건은 뭐다? 지금 문구명이 볼펜이다 해서 이거 이용하라 그랬어요. 해서 요거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598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계를 다 구했는데 이거를 이제 올림을 하래요. 올림 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라운드업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라운드업으로 묶어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마이너스 1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dsum이라고 요 쓴 거 맨 앞에 가서 이제 라운드업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라운드업이라고 써주고 dsum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마이너스 1,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판매량의 합계가 이제 600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문구명이 볼펜인 것들에 우리 판매량의 합계를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그거를 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해서 우리가 라운드업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1로 그렇게 이제 자릿수를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 문제요. 동그라미 6번 문제 보니까 문구명이 있대요. 문구명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여기에서 연필인 거 찾으래요. 연필인 거 찾아서 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자, 판매 금액 여기 있죠. 얘네들의 이제 합계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를 쓰래요. 그럼 sumif 가지고 일단 합계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 sum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우리는 뭘 찾을 거다? 이 문구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연필이랑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똑같은 걸 찾아서 뭐의 합계를 구해달라?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썸이프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4만 3천 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합계를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라운드로 우리가 묶어주면 될 거고,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마이너스 3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서 나온 이 결과를 싹 다 이제 라운드로 묶어주면 돼요. 해서 라운드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썸이프 이곳에서 나온 그 결과 값을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3하고 자릿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식 써놓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제가 6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썸이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에서, 이 범위가 지금 문구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연필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찾아서 뭐의 합계 구해달라. 판매 금액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에서 합을 이제 구해준 거고, 그 합계를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라운드로 묶어주고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그렇게 이제 자릿수 지정해 준 거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같이 한번 문제 쭉쭉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으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에서 자릿수 아직 못 외웠다 그럼 그거 먼저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D가 붙는 함수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에버리지 if가 됐든 썸이프가 됐든 이런 것도 우리가 형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아직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먼저 외우세요. 외우는 게 먼저예요. 책에 있는 거 보고 쳤어요. 쳐서 이제 문제 풀었어요. 그 타자 연습한 거예요. 보고 쳤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문제 풀어야 돼요. 일단 형식 먼저 싹 외우고 그리고 문제 꼭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